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공포 이야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도시 전설, 관습적인 공포 요소, 그리고 일상에서 벗어난 기이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을 한번 길게 작성해 볼게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낡은 한옥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한때 지역 사회의 중심이었으며 고요한 시골의 풍경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은 점차 잊혀져 갔고 이제는 오직 낡고 부서진 모습을 보이며 마을의 전설로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이 폐허가 된 이유가 단순한 노후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진 괴상한 사건들 때문이라고 믿었다. 1970년대 중반 그 집에 살고 있던 한 가족에게서 시작된 공포는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두 딸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으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가장 처음 이상한 일을 알아차린 것은 막내딸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나 바람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소리는 매일 밤 점점 더 커져갔다. 그녀의 말을 무시해오던 가족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밤이면 창문 밖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보인다고 느꼈다. 어머니는 그림자를 몰아낼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그것이 이 집에 깃든 영혼이라고 주장했다. 영혼은 한을 품고 떠나지 못한 채 살아있는 이들을 질투하여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무당은 집을 정화하기 위한 의식을 제안했고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의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의식이 끝난 뒤에도 그 집에 불길한 느낌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시일이 지나면서 어린 딸은 자주 밤에 몽유병 증세를 보였고 집안 곳곳을 헤매고 다니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 밤에는 그녀가 사라져 가족들이 온 마을을 다 찾아다니게 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다행히도 그녀는 이틀 후 마을 외곽의 오두막에서 발견됐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 그녀는 돌아온 후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단어를 잊은 듯 그저 이상한 소리만 내뱉을 뿐이었다. 결국 이 가족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떠나는 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던 중 오래된 창고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몇십 년 전 이 집에 살던 전 주인의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집주인의 자살을 두고 갈등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의 심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집에 남아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던 영혼이 그 가족을 괴롭혔던 것이었다. 그 가족이 떠난 뒤 집은 더 이상 입주자를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비어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교차로를 돌아 피하고 도전 정신이 넘치는 일부 젊은이들만이 그 집을 탐험하며 전설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러 나선다. 하늘이 어두워져 가는 밤 그 집의 창문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부르는 듯한 작은 소리와 낡은 창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바람 소리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민재라는 대학생이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놀러갔다. 할머니의 집은 작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민재는 항상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시간이 흐름이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어렸을 때는 이곳이 참 지루했는데 이제는 도심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이곳이 오히려 좋았다. 어느 날 민재는 할머니의 권유로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산책로를 걷기로 했다. 산책로는 작은 숲을 지나 마을 뒷산까지 이어졌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낡고 오래된 정자와 옛날에 사용했던 우물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이 한때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장소였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전에 내려오는 괴담도 많았다. 특히 밤에 이곳에 머물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이야기가 유명했다. 민재는 그런 이야기들을 흘려듣고 낮인데 뭐가 무섭겠냐며 가볍게 걸음을 옮겼다. 길을 걷다 보니 햇살이 숲 사이로 비치며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다. 민재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길을 걸었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길이 나무 가지들과 잡초로 덮여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아, 돌아가야 하나? 민재는 잠시 고민했지만 호기심이 앞서 길을 벗어나 산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기로 했다. 그렇게 얼마를 더 갔을까? 작은 고개가 나타났고 그 너머로 오래되고 커다란 기와집이 보였다. 이런데 집이 있었나?
민재는 조금 의아했지만 폐가처럼 보이는 그곳이 호기심을 부추겼다. 가까이 다가가니 집의 상태는 매우 낡아 보였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주변에는 세월의 흔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키가 큰 잡초들이 무성했다. 민재는 집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낡은 나무 바닥은 삐걱거리고 내부는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떡 버티고 서 있는 나무 상 하나가 눈에 띄었다. 상 위에는 향초가 삐뚤빼뚤하게 꽂혀 있었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었다. 여기서 누가 제사를 지냈던 걸까? 민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던 찰나 집안에서 작은 기척이 느껴졌다. 민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착각이겠지라고 스스로를 한심시키며 다시 집 안쪽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명확히 민재야 라고 부르는 소리였다. 민재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 그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려 집이 보이는 길목을 지나자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 아무도 없었다. 원래라면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야 했다. 민재는 걱정이 돼서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초조한 마음에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던 민재는 방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 앨범을 펼쳤다. 그 속에는 다름 아닌 자신이 방금 다녀온 그 기와집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옆집 할아버지. 뒤 페이지를 넘기니 낯선 얼굴들이 사뭇 진지하게 앉아있던 의식을 치르는 모습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이상한 섬뜩함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런 사진들 사이에 끼어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거기엔 너무 잘 아는 얼굴, 민재가 마주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가 들어왔다. 민재는 깜짝 놀랐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조금 안심이 됐다. 할머니는 나지막히 말씀하셨다. 거긴 가면 안 되는 곳이란다. 그 애들이 아직 너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 그날 이후 민재는 마을의 다른 길로만 다녔다. 그리고 돌아가던 날 다시 한번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숲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뒤돌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도시 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몇 년 전 이곳으로 이주했다. 마을은 조용하고 아름다웠으며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일상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이곳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근처의 깊은 숲속에 버려진 고택이 하나 있다. 이 고택은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한때는 부유한 가문의 집이었으나 어느 날 밤 가족 전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후로 그 집은 저주받은 집으로 불리며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이런 전설 따위는 믿지 않았고 오히려 호기심이 발동했다. 어느 날 주말 그는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그 고택 부근까지 가게 되었다. 바람은 싸늘하게 불었고 나무들은 이상할 만큼 불길한 소리를 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무언가에 이끌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더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전설 속의 그 고택 앞에 서게 되었다. 고택은 황량하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외벽에는 덩굴이 엉켜 있었다. 그는 문턱을 넘기 전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집 안은 어두웠고 오래된 목재는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다. 단지 오래된 집일 뿐이라는 생각에 안심했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맞바람이 불더니 문이 저절로 닫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남자는 깜짝 놀라 돌아섰지만 문은 이미 굳게 잠겨 있었다. 여러 번 열려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문에 그는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계단을 오르자 복도 끝에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가 그 방의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거울 하나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거울은 집이 다른 부분에 비해 깨끗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그런데 거울 속 자신의 사진 뒤편에 어떤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뒤돌아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니 그 형체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형체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그것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단지 검은 그림자 속에서 눈만 빛났다. 겁에 질린 그는 황급히 방을 나와 집을 탈출하려 했지만 집은 마치 미로처럼 변해 있었다. 어느 쪽으로 돌아도 시작점으로 되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공포에 질린 그는 마구 문을 두들기며 외쳤지만 외부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점점 시간이 흐르며 절망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때 갑자기 집 안이 조용해졌다. 무언가가 다가오는 느낌이 든 남자는 두려움에 떨며 다시 거울이 있던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는 거울 속의 여인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무언가 속삭였다. 그것은 마치 고통과 슬픔이 교차하는 목소리였다. 남자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며 절규했다. 그 순간 거울이 크게 깨지며 방 안은 어둠에 휩싸였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고택의 바깥에 누워 있었다. 몸을 일으켰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고택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숨만이 남아 있었다. 그 후 남자는 마을로 돌아왔으나 그날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다시는 그 숲 근처에 가지 않았으며 고택에 대한 이야기는 영원히 그의 비밀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고택에 대한 전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지며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